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13주차 2강 성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에 대한 이해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성과 관련된 용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에 관한 개념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과 이성 교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섹스입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남녀의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신체 구조, 즉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기반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이제 섹스란 말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 즉 성관계를 가리킬 때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게 통용해 오고 있죠. 자, 이 개념은 신체 중심적, 특히 성기 중심적으로 이제 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남성, 여성으로 구분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1차, 2차 성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2차 성징은 우리 청소년기에 새롭게 이제 변하는 그런 성과 관련된 게 2차 성징이고, 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나타나는 재반 사춘기적인 변화를 2차 성징을 한다면은, 자, 1차 성징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이 구분되는 것,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1차 성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젠더입니다.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사회적인 성,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고 여겨지는 뭐 사회적 행동 양식, 태도나 가치, 남녀의 관계성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은 여성은 여성다움이나 남성은 남성다움 등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규정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여자아이는 어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돌봐야 되고, 뭐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남자아이는 바깥에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이제 성 역할이 이제 고정되는 게 이제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젠더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규범, 성 역할의 기대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되는 그 내재화된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오면은 여성의 교육 기회가 중대하고 이제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변화가 찾아왔고 이제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전적으로 가사 육아를 전담했던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그 기존에 에, 뭐 기존에 가졌던 그런 여성에 대한 기존에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 역할에 대한 유연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슈얼리티입니다.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여기 이 이제 성적 욕망이라는 성적 행위는 어, 이제 섹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와 규범. 자, 즉, 성적인 것에 보다 더 가까운 의미로 육체적인 성 행위에서 확대되어 성적 실천과 정체성, 성적인 정체성, 성적 욕망, 감정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섹슈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는 앞서 말한 그런
젠더 개념과 사회적인 성 그리고 섹스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폭넓은 의미의 섹슈얼리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섹슈얼리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성적 욕망이나 또 정서, 환타지, 성적 매력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신체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성적인 욕망이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걸 넘어서 정서적인 거, 또 심리적인 무의식 차원의 심층적 의미 구조들로서 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제 우리 이제 무의식하면 프로이드가 떠올리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 프로이드는 이제 성과 공격성으로 우리 이제 그 무의식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 이제 성이라는 것은 욕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것. 자, 그런 개념까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섹슈얼리티라는 거죠. 또한 한 가지 섹슈얼리티가 포함하는 개념은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이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성과 관련된 자기 규정이나 성적인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성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제 이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성적 정체성이나 간행, 욕망에 부여되는 지위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하고 폐쇄된 사회가 있겠죠. 성적으로 이제 폐쇄된 사회는 뭐 가부장적이고 이제 그래서 여성이 이제 차별화되고 그런 차별적인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그런 차별화된 지위 위계도 섹슈얼리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역할 사회화입니다. 성역할은 남녀가 많은 각기 다른 고유한 사회적 기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개념에 따르면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특징이나 기질은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성역할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모라든지 또래 친구, 학교, 대중매체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뭐 친구라든지 학교, 부모가 또 대중매체에서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그 여성상, 남성상이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투영이 되어서 본인이 타고난 어떤 특징이나 기질보다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학습된 역할, 성 역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자는 여성스럽게 뭐 이렇게 지내야 되고 남자는 뭐 남성스럽게 남자답게 그래서 남학생한테는 바깥 애출 활동을 뭐 심부름이라든지 바깥 일을 시키고 여자한테는 집안 일을 시키고 자 이게 바로 고정화된 성 역할을 사회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 역할 사회화는 좀 젠더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 주체성입니다. 청소년이 사회적 간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과 책임이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간접적이고 실천적 총체이다. 간접적, 실천적 이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성행동과 관련해서 내가 간접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제 성행동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실천적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하고 사고하는 거하고 행위하고 실천적 행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게 성주체성입니다. 내가 뭐 커밍아웃 하는 것도 나의 성주체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성주체성인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성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기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성주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성주체성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 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헌법 10조는 이제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헌법 10조 내용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헌법 제10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얘기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더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과 이를 함께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자,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동의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즉, 인간은 자기 결정권의 주체로서 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자, 우리가 뭐 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에 판단에 의해서 자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이제 성이란 것은 은밀하고 또 이제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있어서 이제 본인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게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자, 이제 앞서 말한 성 주체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도 권에 의해서 이제 성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성 주체성이라고 이제 성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 주체성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과 이성 교제입니다. 자, 이성 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화 기능인데요. 자, 이성 교제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동성 친구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각각의 사회화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즉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갈등 해결과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 뭐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일단 기질과 또 뭐 사회적인 그 성에 대한 역할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동성 친구하고 이제 뭐 아동기 때는 동성애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동성 친구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제 새로운 그런 자기 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다른 이성과의 뭐 남학생은 여학생을 통해서 여학생은 남학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의사소통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이제 사회화가 될 수 있는 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능입니다. 자, 이성과 상호작용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평가하고 돌아보게 되는 자기 성찰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 자, 이성과의 이제 이성교제의 경험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가게 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아 정체감 형성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이성과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여자는 여자, 남학생은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은 여학생, 남학생은 남학생에 대한 그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게 이제 자아 정체감 형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화 기능과 자아 정체감 형성 기능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 자, 이성 교제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나와 다른 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사경을 적용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적응을 익히게 된다. 자, 이성 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의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면서 이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이 적응력이 이성에 대한 적응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 이제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뭐 아니라 뭐 또 뭐 대학생 때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성을 만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나 뭐 이런 이렇게 대학생 때 이성 교제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자신 행동을 잘 조절하고 통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배우자하고 잘 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신감과 정서적인 안정의 기능, 그렇죠? 자, 이성 교제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지지와 우정, 친밀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죠. 자, 이성 친구 존재와 긍정적으로 반응으로 인해 자아와 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 자, 이성 교제를 하면서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다툼도 많이 하고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이제 일도 많이 있지만은 뭐 그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성적으로 안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서 자아 존중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는 뭐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취를 해가지고 뭐 태권도 뭐 이렇게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서 뭐 이렇게 급이 올라갔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죠. 그와 더불어서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정서적인 안정과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기능도 이성 교제의 이제 기능 중에 이성 관계의 기능 중에 하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배우자 선택 기능. 청소년기 이성 교제는 만남을 통해 배우자 선택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은 곧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매우 소중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성에 대한 적응이 잘 되고,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교제는 우정과 다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신과 잘 맞는 우호적인 상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사회화 기능, 뭐 자아 정체감 형성 기능,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의 기능,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배우자 선택의 기능과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많이 하고 또 뭐 많이 뭐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좋은 이성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예전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 다닐 때 좀 제가 속어를 써서 좀 그런데 뭐 날라리라 그러죠. 날라리 같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거 보면은 이런 배우자의 선택 기능, 이성 교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그렇게 잘 맞는 배우자를 찾게 돼서 잘 산다는 거죠. 예. 자, 청소년과 이성 교제의 내용은 이성 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먼저 섹스입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이제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성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행동 양식, 태도나 가치, 남녀 관계성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이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역할로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성이라고 젠더를 얘기할 수 있겠죠. 섹슈얼리티는 앞서 말한 섹스, 젠더, 뭐 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넓은 의미의 이제 성을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게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와 규범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섹슈얼리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정서, 환타지, 성적 매력을 포함하고 성적인 정체성도 포함을 합니다. 성적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성에 대한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욕망, 거의 심리적인 거든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거, 그리고 성적인 위계. 그래서 개방된 사회는 성적인 위계가 많이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폐쇄적인 성문화된 사회에서는 유괴가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 섹슈얼리티라는 겁니다. 성역할 사야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특징이나 기질은 태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주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이 사회적인 간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간접적 실천적 총체이다. 여기 간접적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거죠. 실천적인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와 행위, 그걸 다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를 한다는 게 성주체성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 행위 여부 및 그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권은 이제 헌법 10조에서 행복 추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과 이를 함께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이성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화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갈등 해결과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고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능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입니다. 자, 이성 교제를 하는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게 쉽지 않는 거죠. 반복된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면서 이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배우자의 선택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좀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는 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이성의 친구와 긍정적인 반응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 배우자 선택 기능, 청소년 이성 교제는
만남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자, 뭐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 더 좋겠죠. 이는 곧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자, 이성 교제는 우정과 다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예, 좀 공감이 되시죠? 자, 이런 경험들을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성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성교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전한 이성교제 방안에 관하여 A4용지 반장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성문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역할 사회화, 성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이성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두 번째 성문화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의 오후를 즐기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